매주 금요일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퐁당극장. 오늘도 어떤 영화든 꼭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영화의 마법사 으라차차 세훈씨 나와주셨습니다. 김세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물론 뭐 네. 복은 셀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 네. 너무 생경해요. 2020년 뭔가 그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먼 미래가 이제 우리의 현재가 되어버렸고 이 미래가 곧 과거가 된다는 게 슬픕니다. 왜 자꾸 슬퍼지고요? 일단은 기쁘기보다 슬프고요. 슬퍼하지 마세요. 2000이 한 살 더 드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2020년이라는 세월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정말 먼 미래였거든요. 먼 미래였죠. 뭔가 네.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우주선 네. 날아다니지만 차가 막 그렇죠. 우주선처럼 날아다닐 것 같고 막 이랬던. 그렇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도 힘들게 차를 운전하고 왔고요. 여전히 차가 도로는 이렇게 막혔고. 차가 뭐 공중부양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먼 미래의 느낌을 주는 숫자였는데 네. 2020이라는 숫자를 이제 1년 내내 써야 한다니까 네. 이상해요. 확실히 2019랑은 달라요 또. 저도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만화적이지 않아요? 네, 2020 뭔가 2020이라는 게 일부러 만들어낸 연도 같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찾아온 연도가 아니라 작품을 위해 만들어낸 연도 느낌이 네. 드는. 그리고 어감이 되게 좋잖아요. 2020. 네. 뭔가 2020 하면은 어감이 좋아서 네. 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아, 정말요? 네, 이자가. 보통 사람들이 13579로 가지 않나요? 짝수를 좋아하는 사람 네. 오랜만인데. 네. 1은 너무 네. 거만해질 것 같아서 1은 별로였고 네. 어렸을 때 그냥 2는 왠지 겸손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숫자 2 그리고 둥근 느낌이 있어서 네. 2를 되게 좋아했는데 2020 2020년이 됐잖아요. 네. 2020년에는 꼭 이뤘으면 하고 생각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목표?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보면 네. 첫 대사 오프닝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새해 소망은 새해 소망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뭐야? 그 말은 새해 소망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쵸. 새해 계획을 안 세운 지가 오래됐고요. 네. 예, 그냥 무탈하게. 무탈하게. 그냥 그게 가장 그쵸. 중요하죠. 나도 내 주변도 그냥 무탈하게 음. 하는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었는데 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그 무탈한 게 그렇죠. 네. 주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특별한 거 이게 피곤해요. 그래도 가끔은 특별해지는 건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앞에서 2020년 얘기도 했고 해서 네. 영화 속에 2020년이 배경인 영화 중에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후보군이 매우 좁혀진 거고요. 원더키드는 아니죠. 예. 근데 많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어제 그 얘기 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없어요. TV에서 해줬는데.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거를 저는 2020년이 되면서 여기저기 나와서 알게 됐고 제가 그거 방영한 뒤에 태어났나 봐요. 저기요? 모르겠어요. 작가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없어서 다른 만화 영화를 네. 보신 듯. 아마도 뭐 동시간대 다른 걸 했나 봐요. 그래서 1989년도 작품이래요. 그러게요. 그 뒤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네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2020년이 배경인 작품들이 몇 편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힌트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힌트송 오늘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밴드죠. 예전에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Still Loving You. 네. 네. 제가 정말 리얼로 좋아했던 노래고요. 네. Still Loving You. 특별히 이걸 힌트송으로 지금 제가 그 드린 말씀에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리얼로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Still Loving You. 그럼 네. 이 이상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힌트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송이었습니다.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네, 오늘 비교적 힌트가 쉬웠나 봐요. 그렇죠. Still. 이게 사실은 이게 영화 제목과
스펠링은 다른데요. 네. 그냥 스틸이라는 이유로 네. 오늘 스틸 러빙 유 힌트를 드렸고요. 원래 노래가 더 길지만 힌트송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쯤에 스콜피언스 아저씨들은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리얼 스틸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2011년 작품이고 지금도 케이블 TV에서 가끔 해요. 근데 케이블 TV에서 하는데 아니, 뭐야 하고 넘겨버리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202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몇 편 찾아봤는데 아마 많이들 보신 영화 중에서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 어마어마한 미래가 2020년이었다니 약간 좀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배경이 네, 2020년도였어요? 그 배경이 2020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선은 지금 정답을 네. 맞춰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선물을 드려야 돼요. 1754님이 보내주신 전주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춰주셨어요. 리얼스틸. 7568님은 아깝게 2등 리얼스틸 정답 맞히셨고요. 네, 물먹은 호랭이님. 네, 이분도 힌트 정말 직관적이네요. 모두 새해 무탈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분 모두 함께 이분들과 함께 두 분 더 뽑아가지고 5분한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생방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네.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 나온 에밀리 블런트가 출연한 또 다른 영화죠.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네. 최근작의 배경도 2020년. 이라고 근데 해요. 그 영화의 배경들이 됐던 2020년도는 네. 상당히 그 뭔가 현대적이고 이렇게 그 미래적이고 네. 뭔가 그랬었는데 지금하고는 저희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른. 근데 저희가 네. 이걸 준비하다가 무서워지는 게 네. SF 영화의 미래들이 이렇게 멀리 안 남았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도 2030년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렇게 가다 보면 곧 맞이하겠죠. 그리고 지금 찾아봤더니 마이너리티 리포트 톰 크루즈가 나왔던 어마어마한 미래 사회가 2057년인데 네. 이게 아주 먼 줄 알았는데 잘하면 저도 살아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 지금부터 건강검진 잘 받고 지금부터 운동 잘하면 2057년 마이너리티의 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문득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리얼스틸의 배경은 2020년인데 영화를 보면 2020년이어야 하지만 또 아니어도 상관없는 배경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은 로봇이 복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싱 경기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올라가고요. 그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의 이종 격투기 경기가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영화는 아빠 일어나 시네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그게 뭐예요? 브루의 명작이 있죠.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거든요. 네. 아빠 일어나. 이제 그 뒤로 지금도 고통받는 영화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아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영화에서 네. 흔히 말하는 태물 복서. 주로 이제 현직 복서 잘 나가는 분들은 영화에 출연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느라 바빠서 네. 영화에 출연하는 건 주로 이제 태물 복서들이죠. 태물 복서들이 자신의 인생의 한 번의 승리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대부분 아이를 위해 마지막 경기에 나선다라는 설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아빠 일어나 시네마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빠 일어나 시네마. 네, 리얼스틸의 이야기 구조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로 수렴이 돼요. 이렇게 그 주인공을 연기하는 휴잭맨의 역할이 바로 그렇고요. 한때 잘 나가던 복서였으나 이제는 파이터가 된 로봇을 조종하는 역할로 일종의 프로모터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어쩌다가 자기에게 있는지도 모르던 아들이 나타나면서 그 아들과 예기치 않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또 로봇 파이팅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폐기 직전에 구형 로봇, 이럴 땐 꼭 폐기 직전에 구형 로봇이 등장합니다. 최신형 로봇이 주인공이 될 수 없죠. 폐기 직전에 구형 로봇을 하나 이제 본인들의 선수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기에서도 차츰 승리를 거둬가고 아빠와 아들의 정도 깊어진다는 아빠 일어나 시네마의 전형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네. 중요한 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든 상업 영화의 조건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 알면서도 재밌게 보는 영화가 저는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업영화 진영 내에서 이 영화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휴잭맨이 퇴물복서라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새로 발견해낸 구형 로봇에게는 기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작 싱크 기능. 보통의 그 2020년에 링에 오르는 로봇들은 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조이스틱이라는 말도 쓰나요? 사람이 그런 걸 이렇게 그 조정을 하는 로봇인데 네. 이들이 새로 발견한 로봇에게 동작 싱크 기능이 있어서 복서였던 아빠의 동작을 그대로 스캔해서 그것을 자신의 그 싸움으로 삼는 로봇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잭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권투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로봇 영화이지만 결국엔 가족 영화로 마무리되는 작품이 리얼 스틸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저는 아빠 일어나 시네마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좋아해요. 항상 울어요. 감동으로. 그렇죠. 네. 그런 영화에 울음 포인트가 있고 눈물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영화는 묘하게 울려고 하는 순간에 넘어가요. 예, 울려고 하는 순간에 넘어가고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잖아요. 예, 넘어가고 모았다가 마지막에 네. 라스트 장면에서 약간 그 관객 멱살을 붙잡고 울란 말이야 하는 느낌의 영화라기보다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눈물 네, 이렇게 맞아요. 찡해지는 작품이 리얼 스틸이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난 옛날에 왕년에 이랬는데, 혹은,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네.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막 그 영화에 나온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 그렇죠.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지루한 시간이 대부분이 아주 긴 인생인데 그것을 보통 12라운드 경기 안에 압축시켜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보는 복싱 영화의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왜 하필 2020년이었나에 네. 대한 감독의 이야기가 있어요. 있어요? 이 감독은 숀 레비 감독이고요. 가장 히트한 영화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너무 박물관이 좋아요. 살아있다 시리즈를 만든 저도 숀 레비 되게 감독인데 네.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가족 영화인 걸 알 수 있죠. 그 숀 레비 감독이 왜 2020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로봇이 등장하고 그 로봇이 권수 선수처럼 복싱을 하는 파이팅을 하는 설정이라면 사실 훨씬 더 미래가 되는 게 맞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주 가까운 미래로 설정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는 10년 전의 휴대전화와 지금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지만 네. 우리가 먹는 저녁 식사는 10년 전의 저녁이나 지금의 저녁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등장하고 뭔가 이런 새로운 게 펼쳐지는 것은 분명히 SF 영화이긴 하지만 SF 영화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10년 전에 먹었던 저녁처럼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봇이 등장하긴 하지만 어쩌면 지금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공감을 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주 가까운 미래, 2020년을 설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정말 10년 전과 놀랍게 바뀌어 있지만 감독 말대로 우리가 먹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만화 보면 뭐 나중에 알약 하나로 맞아요. 식사를 해결한다는 둥 네. 그때만 해도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씹는 맛이 있어야 돼. 넘기는 맛이 있어야죠.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 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네. 그 기술적으로 성취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리얼 스틸을 말하고자 하는 건 미래가 되고 뭔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는 그때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네. 로봇을 가져와서 네. 보여준 영화에 있고요. 일단은 그 로봇 격투씬이 재밌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약간 실제로 이런 경기 있으면은
가서 볼 것 같아요. 돈 내고. 돈을 심지어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약간 그런 그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로봇들의 그 권투 동작을 자문해 준 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할 이름입니다. 전설의 복서 슈거레일 레너드라고 잘 하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저 어릴 때, 아. 제가 진짜 어릴 때 어릴 때 권투 경기를 가끔 보면, 2020 원더키드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이름이 아, 그래요. 슈갈레일 레너드. 아마 전설의 복서예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전설의 복서라고 불릴 만한 마지막 이름은 타이슨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복서였죠. 이 슈거레일 레너드가 이 영화 속 로봇의 권투 동작 자문으로 해서, 그렇게 보면 슈거레일 레너드의 경기를 혹시 직관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시 로봇의 권투 동작에서 슈거레일 레너드의 동작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어릴 때 봐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마빈 해글러? 네. 그런 선수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남자들한테는 약간 좀 그런 격투기 이런 네. 거를 좀 재밌게 보시는. 아니요, 근데 제가 제 캐릭터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태생이 심약하고 병약하여 그런, 또 제 갖고 있는 별명이 소녀세윤이잖아요. 소녀세. 네, 그래서 그러한 세계와 저와 거리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집에서 그렇게 틀어놓으면 저는 저 징그러운 거 왜 보지? 이러면서 옆에서 봤던, 그래서 어깨너머로 봐서 이름들을 잘 기억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781님께서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져서 퐁당 극장에서 소개해준 영화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리얼 스틸로 가야겠네요. 이건 정말 재밌어요. 아직 안 보셨으면 리얼스틸을 온 가족이 봐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 가족 영화라고 하셨는데 그 가족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중에 또 나하고 잘 맞는 영화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뒀던 저 아래에 있는 어떤 감정이 싹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빠와 아들의 정을 약간 좀 자기적으로 심파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아빠가 열심히 경기에 이겨보려고 자기의 동작을 로봇이 따라하니까 링 밖에서 똑같이 권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권투를 하고 있다가 잠시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냥 별다른 이야기 없이 서로가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이 아빠를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들을 아빠가 바라볼 때 그 장면을 잡아낸 게 리얼 스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가족과 보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네. 0607님께서 아빠 일어나 회사 네. 가야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골라오신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오늘 두 번째 곡은 이 영화에 쓰인 곡이고요. Give It a Go라는 곡입니다. 팀벌랜드와, 그리고 아마 피처링이 베로니카일 거예요. 네. Give It a Go. 이 노래 좋아요.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은 다음 주에 봐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